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2026년 일간별 운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일간 분들을 다루어 볼 텐데, 지금까지는 각각의 한 개의 일간만 다루어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무토, 기토 이 두 가지 일간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의 일간만 하니까 다소 지연지체가 되는 것 같고, 다른 일간 분들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두 개의 일간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일간 분들은 작년 2025년 을사년을 매우 갑갑하고 답답하게 보내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토일간 분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갑갑하고 압박감, 또 피로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토일간 분들도 2025년 편인 운을 맞이해서 활동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금전적인 유동성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26년은 어떨까요? 좀 나아질까요?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하러 갈 때, 저 사주인 도쿄는 내방계획 사주 상담을 할 때 대체로 먼저 과거 3년을 보고, 또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3년을 보고 이 사람이 형편이 좀 나아질지 또 아닐지를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의 시간은 우리도 알다시피 임묘진이라는 환경, 또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사오미라는 환경을 걷게 되는 것이죠. 즉, 토일간 분들은 과거 지난 3년간 내가 무엇을 준비했냐에 따라서 사오미 환경의 해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임묘진이라는 관성의 환경에서 내가 잘 버텨왔다면, 사오미라는 인성의 환경에서 내가 받아먹을 것이 있는 것이고, 만약 내가 임묘진이라는 환경을 잘 헤쳐나가지 못했다면 사오미 인성의 환경에서는 한마디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무슨 생각이 많아지냐고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공부를 해볼까, 저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촉이 좀 좋으신 분들, 또 분위기 파악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2025년 을사년부터 무언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확한 사주 명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해의 운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각자의 사주 구조,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대운의 환경 등 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토, 기토일간이 병오년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날지 십성과 신사를 통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에서 2026년 무토, 기토일간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도 함께 다루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신의 운세 계획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토기운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무엇일까요? 만물을 배양하고 기르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물론 무토처럼 수를 제방하는 포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토처럼 만곡을 생산하고 배양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6년 병오라는 간지는 만물을 성장시키고 번영시키는 기운이 온 것입니다. 그럼 2026년 토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지난 과거 임묘진이라는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있었는지에 따라 2026년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대략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가령 내가 임묘진이라는 관성의 환경에서 맡은 바 책무를 잘 이어온 사람에게는 2026년이 발전과 번영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중도 하차를 해왔다면 새롭게 다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음력 5월의 산과 들판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파란 초목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대자연의 현상 중 이때 토기운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초목을 기르고 배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2026년 무토, 기토일간 분들의 운세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병호라는 에너지가 온 것은 목을 키우라는 에너지가 찾아온 것이고, 이것은 곧 무기토 일간에게는 하나의 소임, 일이 찾아온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매우 바쁩니다. 이것도 키워야 하고 저것도 키워야 하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쁘다는 의미는 내 손발이 바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또 내 머리가 매우 바쁜 것입니다. 이상하죠? 손발이 바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바쁘다. 네, 사주에는 십성으로 식상이 바쁜 것이 아니라 인성이 바쁜 것입니다. 공부하기 바쁘고 자기 개발하느라고 바쁘고 또 아이디어 만드느라고 바쁘고 자격, 면허, 시험 공부하느라 바쁜 것입니다. 즉 2026년 병원년을 무기토 일간들이 바쁘고 효율성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자격화, 면허화, 문서화, 기술화,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먼저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은 작년 2025년에 을사년에 사화가 편인이면서 12운성으로 걸록지가 되죠. 능력자가 아니고서야 일반인들은 일단 모든 식상의 활동과 재성의 활동을 억제시킴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시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병호년은 2025년에 비해 정인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설치거나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면 분명 무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토일간은 병화, 편인, 오화, 정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일에 몰입하고 준비를 하는 시기를 맞이할 텐데, 대체로 공부나 자격, 면허, 기술을 연마하는 사건이 발생하겠습니다. 오화는 무토에게 양일살이 됩니다. 이 양일살이 주어지는 기간에는 무토는 자기 연마, 고도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는데, 요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문 자격을 따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2026년 병호년의 에너지가 이 목기운을, 그 중에서도 이 을목, 오화에서 을목이 장생하죠. 이 을목을 키우려는 에너지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나만의 간판이죠. 또 직함, 외부로 보여지는 나의 일과도 같습니다. 병화를 보니 이 을목이 커져가는 현상을 맞이함으로써 그것이 인성의 역할로 주어져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이 자기개발, 또 스펙, 업그레이드, 자격화, 기술화, 문서화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자기개발이나 자격, 면허 쪽이 아니라면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지적재산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 SNS, 관계망, AI 환경 속에서 손발을 쓰지 않는 아이디어나 이 컨텐츠와 같은 이러한 관련된 일과도 인연하는 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일간 분들은 무토, 기토 마찬가지지만 인성운이 들어올 때는 단기적인 계획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장기적인 플랜, 계획으로 접근해야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 시험, 면허, 시험 말이죠. 이런 거 최소 1년 내지 2년 이상 준비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 단기적인 계획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성이라는 인성운이라는 것은 빠른 결과 도출보다는 느긋하고 오랜 기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시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과거 임묘진 환경을 잘 이겨내 오신 분들은 분명 자리의 발전, 이 결재권의 상승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목이 성장하고 목을 키우는 에너지, 인성이 들어오는 직장인들이라면 무난한 시기가 되겠죠. 사업자의 경우에는 2025년보다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현금의 유동성은 좋지 못합니다. 혹여 올해 무토일간 분들 중에서 창업을 해볼까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시는 사업이라면 자제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라면 추진하셔도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사는 안 됩니다. 하더라도 자격, 면허 이런 중심 사업이죠. 또 수수료 사업, 임대성 사업, 기술료 사업, 컨텐츠, 이권료 사업 등은 무난하지만 제조나 생산, 이 판매 사업은 좋지 못하니까 좀 신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정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외와 손잡고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환경과 손잡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일간입니다. 작년 2025년 을사년에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감과 압박감이 가중된 시기였지만 지지사화가 정인의 역할로 그나마 무난한 시기를 보내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단 자기 개발이나 학습을 통해 보내오신 분들은 그나마 무난하다는 것이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25년은 정신적으로 편간운이 작용한 시기여서 매우 긴장감 있게 답답하게 보낸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떨까요? 그래도 이미 내가 편간운을 지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면역력이라고 하죠. 이 면역력은 생겼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데요. 즉 2025년 겪었던 일들을 이제 묵묵히 받아들이고 또 현실을 인지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정신적으로 2025년보다는 한결 여유가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지지, 현실이 편인으로 왔습니다. 편간운을 지내고 오니 이제는 편인의 또 어려운 숙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간, 병화, 정인이죠. 또 정신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싶지만 지지 현실은 편인의 환경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편인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손발이 묶인 상태 떠올려 볼 수 있겠죠. 활동력, 식상을 억제하고 또 돈벌이, 활동력, 재성을 억제합니다. 이 기간만큼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토일간 분들은 2026년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해 놓아야 앞으로 다가오는 2027년 정민이년이죠. 8월 하반기 때부터 활용도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봐주셔야 합니다. 편인운 때는 내가 특별한 능력, 즉 특수성, 전문성, 기술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서는 매우 갑갑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누군가는 활동력을 최소화한 이 공부나 시험, 자격, 몰입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 내가 관심이 있었던 취미나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몰입하고 일본말로 말하면 오타쿠 기질이라고 말하는데 오타쿠라고 하죠.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꼭 해봐야겠어 이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게 됩니다. 만약 기토일간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최소 2027년 7월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기토일관도 무토일관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일반 직장인들은 과거 임묘진 환경을 잘 이겨내 오신 분들은 자리의 발전, 결제권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목이 성장하고 목을 키우는 에너지 인성이 들어오니 직장인들이라면 무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을목은 기토일간에게 편관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책무나 어려운 프로젝트 일과의 인연으로 볼 수 있겠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주 출장이나 정근 등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동성이 좋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나마 특수기술 사업, 또 자격, 면허 중심 사업, 수수료 사업, 임대성 사업, 기술료 사업, 컨텐츠, 이권료 사업은 유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긴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여서 새로운 것을 확장하고 벌리는 것은 좋지 못하니까 최소한 지금의 것을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토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 분들에게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2026년 운세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기토일간 분들은 지난 과거 진년부터, 그러니까 갑진년부터 앞으로 다가올 정민년이죠. 민년까지 이 사이까지는 수가 망가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기토일간이라면 아주 중요한 이 재성이죠. 재성인 수가 망가짐으로 직장인, 월급 받는 사람은 그나마 무난하지만 재테크나 또 남과의 금전거래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의 유동성에 불안 가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또 가상자산시장, 또 부동산 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무기토 여러분들은 이런 몰빵 투자나 무리한 금융을 일으켜서 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장기간 현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인성운이 오게 되면 문서를 잡았는데 문서에 돈이 묶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인성운이라고 해서 문서를 잡는 것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문서를 현금화 시킬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성운이 들어올 때는 관을 키워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기토일간 분들에게 내 간판이죠. 또 명함, 직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간판을 세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격, 면허, 수수료, 임대성, 이권료, 기술료 사업 혹은 토일간 분들은 수를 재성으로 쓰기 때문에 해외와 손잡고 하는 사업으로 이 방향을 잡아야 그나마 낫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토일간은 이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인성운은 식상을 내 손발이죠. 내 손발을 활동성을 억제시키는 기운입니다. 무토는 오화가 오면 양인살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건강불안, 수술 등이 발생하거나 기토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인운 때는 건강불안과 함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문제로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자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건강에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토일간에게만 해당됩니다만 반드시 2026년만큼은 주변인들을 조심하십시오. 빠르면 작년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여름부터는 사람을 너무 믿고 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편인은 주변의 웃음 속에
칼을 품은 자가 많으니 내가 남의 말에 속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믿어서도 안 되는, 한마디로 의심에서 모든 사건이 발생하니까 주변인의 말에 너무 동요하거나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무토 기토일간 분들은 매사 일을 대할 때 이 단기적인 계획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아가시길 바라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만의 전문성, 또 노하우, 자격, 면허를 갖추어 나아가는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주어진 업무 안에서 자리의 발전이 있겠고, 또 사업인들은 확장보다는 지금의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면 분명 2026년 병원년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욱 키워주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사주인 도쿄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